네. 넘어가서 근데 나 이거 풀어가 안 했네. 네? 다 했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12번이고 각의 2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와서 정과점에서 배우는 건 딱 그 두 개, 지금 아직까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굳이 말하면 세 가지 정도? 점에서 점까지 거리. 됐어? 그 다음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 아니 인정해 생각해봐. 그 세 개밖에 안 가르쳐줬어 나는. 알겠지? 근데 그거 외에는 이런 거는 다 언제 배웠던 것들. 중학교 때 했던 것들. 되십니까? 됐나요? 구분하세요. 고등학교 와서 배운 점과좌표의 내용은 얼마 없다. 점이랑 점 사이 거리, 내분점, 외분점. 끝. 그렇잖아. 내가 가르쳐준 게 그거밖에 없다고. 아니야? 왜 눈이 이렇게 그런 물어보신 거야? 술 마셨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할 말, 학교에서? 아니 뭐 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을 것까지야. 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행사변부터 얘기들은 계속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어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애가 있어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 그러면 이때 요 길이를 A라 치고 요 길이를 B라고 치자면 됐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야? 이거랑 이것도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A 대 B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지. 1번 됐어? 사실은 대부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1105번 보시면 외곽을 이등분하는 애도 나와서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 외곽 있죠? 이 외곽. 이걸 외곽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이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는 선분을 쫙 연결을 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때 이 길이 비율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라고 나옵니다. 됐어? 이건 어떻게 찾냐면 얘랑 여기 이등분선 있지? 얘랑 평행한 이게 사실은 그냥 위치로 외워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외우는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각관계가 되는 거야? 엇각관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각 동그라미, 여기 각이 동그라미야. 그 다음에 얘랑은 어때? 위치가 같죠? 동의각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각이 동그라미가 돼요. 그 말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얼마? 이 변의 길이가 b가 되는 겁니다. b, 요만큼 길이가 b.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얘랑 평행하면 여기가 a 대 b면 여기도 a 대 b라고 했던 거 맞니? 그 말은 여기가 c고 여기가 b면 c 대 b면 여기도 c 대 b라고 읽을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 긴 거 a고 짧은 거 b인 거 인정? 그럼 여기도 이렇게 긴 거 a고요 맞아요? 요 안쪽으로 짧은 거 b인 거 인정? 됐어? 문제집에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나 D였나? 헷갈리네? 이렇게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은 AO 대 AB는 OC 대 BC 됐어? 다시 색깔 한번 더 넣어드릴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기는 하지만 됐어요?
이 길이를 대신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색깔을 이렇게 맞추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되십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중학교 때 했던 거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남아서 한번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어? 그 113번 보시면 1103번 보시면 그림 대충 그릴게요. 그렇게 생겼나봐. 각이 이등분선이래고요. 얘는 1,5도요.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요. 얘는 5,2래고요. 됐니? 그래서 문제가 이거 찾아주세요가 질문인 거지. 맞니? 근데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비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A, 이게 B, 이게 C, 가운데는 D. 그래서 A, B, B 구해주시면요, 점과 점 사이, 점이고 이거 점이죠. 거리 구하려면 x좌표 길이 빼면 5 제곱하면 20. 5. y좌표 길이 빼면 빼기 하면 12예요. 그죠? 제곱하면 144입니다. 그러면 169니까 13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니까 4야. 제곱하면 16이고요. y좌표 길이 빼니까 3이에요. 제곱하면 9가 되겠고요. 5네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3이고 이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얘랑 얘도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3대 5라는 얘기죠. 괜찮니?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시고. 공식 계속 나올까? 계속 쓰는 연습. 알겠어? 스무스하게. 점과 점이 뭐였더라 하고씩 쓰시기 시작하시면 어려워질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되니 여기까지? 이쪽도 다시 그릴게요. 그럼 D는 BC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D는 BC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대 5 됐어요? D는 B까지 13 맞아? D는 C까지 5 맞니? 그래서 13대 5 뭐하는 점? 내분하는 점. 그럼 구하시면 13 더하기 5 13 더하기 5 13 더하기 5 13 더하기 5 x좌표가 마이너스 4고요. 얘는 x좌표가 5니까 대입은 거꾸로. 그래서 13이랑 5랑 짝꿍 마이너스 4랑 5랑 짝꿍. 마이너스 7, 2. 그래서 13이랑 2랑 짝꿍 마이너스 7이랑 5랑은 마이너스 7이랑 짝꿍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연습 꼭 하세요. 요건 숫자 좀 크니까 이렇게 합시다. 18분의 이게 얼마야? 오씨 65 빼기 20 45 18분의 26 빼기 35 마이너스 9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오마이갓 숫자 참 더럽네요. 거기 1105번은 선생님이 아까 비율 말씀드렸죠. A5 대 AB는 맞아요? 길이 비율 A5 대 AB는 OC 대 BC라고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계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고 오세요. 쓰고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구분해. 이런 건 어려운 게 내분점, 외분점이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야? 중학교 도형이 조금 어려웠던 거 혹은 뭐 기억이 좀 안 나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 정과좌표가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정과좌표에서 배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내가 너희한테 가르칠 게 별로 없다고 여기서는. 오케이? 자.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유형 13번이고요. 이게 참 애매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자면 자, 점 P가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위로 움직이는 P라는 점이 있나봐요. 체크. P라는 점은 여기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P가 될지 잘 몰라요. 되게 다양한 곳에 P들이 막 여러분들 살고 계신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A라는 점인데 A라는 점이 몇 컴마 몇인 거야? 2,4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P랑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 점. 거기 보시면 AP를 1대2로 내분하니까 A 쪽이 1이고요. P 쪽이 2가 되도록 내분하는 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괜찮니? 그 다음 또 어떤 P랑도 연결하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고 또 어떤 P랑 연결하면 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고. 됐니? 그런 P들이 겁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P들을 막 모으면 얘가 뭐가 되니? 하고 물어보는 게 뭐인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인 겁니다. 됐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림을 정교하게 그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안다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됐어요? 잘 몰라요. 됐니? 그래서 요거를 모여가지고 식을 가지고 좀 찾자. 됐니? 근데 좀 쉬운 거는 그림으로도 금방금방 찾아지는데 좀 애매한 애들은 뭐야?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찾는 연습을 할 거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요 1대2 내분점 얘네들인 거지. 얘네들. 됐어?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실 건 뭐냐면 내가 궁금해하는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놓으시는 게 문제 풀 때 제일 편해요. 됐니? 그럼 이 1대2 내분점을 선생님이 잠깐 q라고 하겠고요. 됐니? q를 x 프라임, y 프라임. 왜 프라임을 다냐면 이게 방정식에 x랑 y가 있잖아. 여기도 x랑 y라고 쓰면 충돌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잠깐 이름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됐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걸 프라임으로 달아. 이 자체 방정식은 지금은 라이트하게 하겠지만 다음에 제대로 하긴 하겠지만 좀 봐놓으세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건 좀 처음이라. 됐니?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여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있죠? P. 요 P가 근데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 나는. 그치? 그 요 P는 여러분들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면 되냐면 P는 A, B라고 이름 짓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P라는 A, B는 어디 위에 있는 애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애지. 그래서 2A-B-4는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A, B인 거야. 됐니?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돼요. 자, Q라는 애는 보니까 AP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죠. 그럼 시키는 대로 구합니다. 첫 세팅만 잘 하시면 그 다음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첫 세팅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런데 첫 세팅 하고 나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내분점이래잖아. 그치? 내분점 구하시면 돼요. 그럼 내분점은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A는 2고요. A의 x좌표는 2고 Q의 x좌표는 x 프라임. 그래서 거꾸로 대입하니까 1이랑 x 프라임이랑 짝꿍, 2랑 2랑 짝꿍.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가 4고 A가 4고 그 다음에 Q는 y 프라임이니까 거꾸로 대입하시면 1이랑 y 프라임이랑 짝꿍, 2랑은 4랑 짝꿍. 그래서 예쁘게 좀 정리를 하시면 3분의 x 프라임 플러스 4 3분의 y 프라임 플러스 8이라는 애가 Q라는 좌표로 등장합니다.
근데 자취의 방정식의 방정식 동그라미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잖아. 방정식이잖아, 그지? 이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을 식으로 나타내라는 뜻인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해놓은 것 중에 식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 a를 알면 a를 대입할 수 있는 구조 맞아? b를 알면 대입할 수 있는 구조. 나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 실수 하나 했구나. A, P인데 P면 A랑 B입니다. 선생님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여기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X 프라임이 아니라 A. 아유 미안해요. Y 프라임이 아니라 B. X 프라임이 아니라 A. Y 프라임이 아니라 B입니다. 미안합니다. Q가 아니라 P였어요. A, P는 이잖아. 미안해요. 근데 그때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x 프라임이라는 얘기인 거고 맞아? 얘가 y 프라임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x 프라임은 3분의 a 플러스 4 y 프라임은 3분의 b 플러스 8 근데 이제 이거 식으로 짜야 되지 식으로. 근데 식으로 짜는데 식이 여기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a에다가 뭔가 대입할 수 있게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좀 변형해서 a는으로 식을 좀 바꿉니다. 됐어요? 그럼 a는으로 바꾸면 3x 프라임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양변에 3 곱해주고 4 이항하고 b는 3y 프라임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양변에 3 곱해주고 8 이항하고 됐어? 그래서 a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b 대신에 얘를 대입하시면 두 배의 a 대신에 3x 프라임 마이너스 4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3y 프라임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자 이제 x랑 y가 더 이상 중복돼서 등장하지 않죠. 요때 되시면 프라임을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건 잠깐 헷갈리지 말라고 넣은 거거든. 그래서 지워주시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얼마? 0. 약분 조금 더하면 3x 약분이 안 되구나. 됐어요? 그래서 요 x랑 y에 관한 식이 어떻게 된다?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저기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에 관한 식이죠. 오케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생긴 애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됐어요? 참고로 얘랑 평행한데 이런 거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려보면.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식으로 찾는 연습을 먼저 해고 나중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빨리빨리 찾는 연습하는 거. 됐어요? 사실은 얘가 여기 1006번이 제일 까다롭고요. 1006번이 제일 까다롭고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좀 쉬워요. 1107번 예를 들어보자면 A가 1,1이고 B는 3,2고 맞아요? 거기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는데 P의 자취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가. 얘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식 대입하시면 됩니다. 거기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PA의 제곱 구하라고 됐니? PB의 제곱 구해 빼면 나와. 알겠어요? 얘가 좀 까다로운 편인 거고 식 만들 때 왜냐면 대입의 개념도 필요하고 뭐 하고 해야 되고 뭐 치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얘는 1007번이나 1107번이나 1108번은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예쁘게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걸 물어놓고 x 프라임 y 프라임 얘가 까다로우라 내가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어때? 그냥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고요. PA의 제곱 못 구하시면은 죄송하지만 할 말이 딱히 없어요. 버리고 하는 공식에다 제곱하는 건데 뭐 그지? 오케이?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는데 안 해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리는 건 이해해. 틀릴 수도 있어. 틀리는 건 괜찮은데 안 해보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틀리는 건 항상 괜찮습니다.
근데 안 하고 몰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늘 직선의 방정식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사실 직선의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쓰긴 씁니다.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여기 직선이라는 게 있는데 직선이라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선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 그치? 혹시 직선에서 읽어야 될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직선이 응답, 직선이라 함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죠? 얘들아,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봤을 때 가이드는 좀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할지를 알지. 됐어? 문제를 보면 항상 뭔지 모르는 학생들인데 그건 진짜 본인이 가이드를 안 잡고 있는 거니까 가이드를 자꾸 쓰세요. 알겠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찾아놔야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다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 시작부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됐니? 그럼 내가 말씀드릴게요. 직선에서의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선에서의 가이드 첫 번째는 기울기나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 직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있어요. 됐니?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양수 기울기고요. 반대쪽은 음수 기울기고요. 이렇게 되면 0이고요. 기울기가 이런 것들. 근데 기울기라는 것의 정의부터 우리 제대로 외우고 가봅시다. 됐어요? 기울기는 뭘 기울기라고 하면 x의 증가량분의, 그러니까 x가 얼마큼 커지느냐, 됐어? 분의 무슨 값의 증가량?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를 1,2라고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점은 뭐 3,5라고 합시다. 됐어요? 기울기 예쁘지 나오는 것 같은데 6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2,4로 합시다. 2,4. 됐어? 이게 좀 뻔하긴 한데 그냥 할게요. 그러면 x 증가량이라는 건 이거죠. x가 얼마나 커졌느냐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맞니? 얼마나 커졌어요? 왜 함정 없어? 왜 얘기를 안 하지? 난 지금 이거 어려운 거 모르는데 얼마 커졌어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1에서 2가 됐는데 얼마 커졌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건 뭐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넌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재밌다. 근데 왜? 오늘은 말할 기분이 아니야? 그냥 질문이야. 왜? 이런 질문하는 게 부담스러워? 왜 말을 안 하냐고? 진짜 재홍씨 얼마나 커졌어요? 1 커졌죠?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렇지, 2에서 1 뺐죠. 난 그냥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너희들 식이 되게 얼마나 간단하게 나오는 식인지를 좀 인지하라고. 되니? 식만 보면 되게 거창하게 뭘 배운다고 느끼시는데 그냥 니들 하던 거를 그냥 약간의 조정을 해서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걸 너무 거창하게 보시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함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다시 할게요. 아니 x좌표가 여기 1이고 여기가 2예요. 얼마 커졌어요? 1 커졌죠?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뺀 거죠?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할 때 좌표 두 개를 x1이랑 y1 그 다음에 x2랑 y2라고 좌표를 설정하자면 x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x2에서 x1을 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y는요 얼마나 커졌어요? 2가 4가 됐죠? 됐니? 얼마 커졌어요? 2가 커졌는데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4에서 2 뺐잖아요. 그죠? 그 y 증가량 또 y 좌표에서 y 좌표를 빼시면 되는 거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 공식은 이게 x 증가량, 이게 y 증가량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외우는 것도 어떻고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아니하겠죠? 그냥 어렵게 x2 x1분의 y1 더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x 증가량이니까 x끼리 빼면 되겠구나. 그래서 y 증가량이니까 y좌표끼리 빼보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내용인데 이게 뭔가 물어보면 대답들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하세요. 능동적으로. 됐어? 여기가 괜찮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 막 빼시면 안 돼요. 빼는 건 순서가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어떤 느낌으로 빼시냐면 여기 x1이랑 여기 y1이랑 하나의 좌표죠. 여기 x2랑 여기 y2랑 하나의 좌표인 거 보이세요? 위아래가 하나의 좌표가 되도록만 세팅하시면 어떻게 빼든 상관은 없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1 빼기 2 그다음 저거 얘 기준으로 보자면 2 빼기 4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2인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2 빼기 1, 4 빼기 2 해도 어때? 순서는 달라졌지만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그치? 위아래만 뭐하면요? 맞으면요. 됐어? 빼는 순서는 좀 틀어지더라도 어때? 상관이 없다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시면 계산할 때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젠트 값이에요. 탄젠트 값. 탄젠트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삼각비 배우셨죠? 삼각비 탄젠트가 얘 아니에요? 그 t? 이거분의 이건데 이게 x 증가량이죠? 이게 y 증가량이고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도가 나왔는데 기울기를 물어보신다. 거꾸로 얘기하겠죠? 기울기를 줘놓고 각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기울기 탄젠트 값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탄젠트는 뭐야? 특수각이니까 너무 나 특수각끼리 다 까먹었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그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0도라고 하면 여기가 60도라고 하면 1대 루트 3대 2 정도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괜찮나요? 까먹었다면 다시 쓰시고요. 됐니?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1분의 루트 3이라서 루트 3이 기울기 정도만 쓰실 수 있어도 돼. 탄젠트라고 너무 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가이드 잡으시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선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정말 직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예요. 얘. 기울기. 됐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이드는 사실은 점이면 아무거나 다 되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이 있죠. x절편 y절편.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y절편을 조금 더 사랑하는 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하면 요 세 가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그리는 것도 쉽고요. 됐니?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쉬울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돼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이 a가 뭘 우리한테 알려줬어? 항상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알려주셨던 거고요. 여기 있는 b는 뭘 알려주셨어? y 절편을 알려주셨어. 그렇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안에는 우리가 봐야 될 가이드들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 이건 겁니다. 됐어? 괜찮은 거 맞니? 미안하지만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 복습한 거예요. 됐어? 자,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그럼 결국 직선의 방정식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작업을 처음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선을 구하는데 직선을 구하는 때 우리 주는 재료들이 조금 달라. 그때 좀 다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의 별로 직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제일 날로 먹는 거예요. 기울기를 우리한테 줬어요.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요. 됐어? 그 다음에 y절편을 n이라고 주시면 됐어? 이건 정말 나이스죠? 직선을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편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날먹이에요. 근데 세상에 항상 이렇게 날먹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1번은 쓰긴 쓰지만 그렇게 자주 나올 리는 흔치는 않다. 됐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한테 기울기를 줘요. 기울기가 m입니다 라고 주고요. 지나가는 한 점을 줍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안내를 해준다 이거야. 그 점은 a, b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요때는 요건 식을 먼저 쓰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식을 먼저 외우시긴 할 건데 식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y-b는 m으로 묶어서 x-a 이렇게 쓰시기는 하는데 암기하실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시켜요. y에서 y좌표 빼세요. 됐니?
B가 Y좌표잖아요. 그죠?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무슨 좌표 빼세요? X좌표 빼세요. 되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거는 고1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고2 올라가서 쓰고요. 심지어 고3 미적분할 때도 씁니다. 됐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내분점, 외분점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숫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좌표가 문자일 수도 있고 비율이 문자일 수도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통합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얘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숫자로만 날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나가는 점도 숫자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되니?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쓰는 연습을 좀 미리 해놓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고1, 고2, 고3에 별표를 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증명인데 뭐 증명은 필기를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쓰니까 y는 mx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뒤에 이제 얘 세모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를 지나가는데 이 직선 위에 누가 있대? a, b가 있으시대. 그래서 나는 a, b를 대입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y에다 b를 대입하시고요. x에다는 a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모는 마이너스 m, ma 플러스 b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됐어? 그래서 y는 mx, 세모 대신에 마이너스 ma 플러스 b를 대입을 할 거야. 여기에. 됐어? 그러면 b는 이항하면 y 마이너스 b라는 애가 되고요. m으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a라는 애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증명이 된 겁니다. 매번 이렇게 쓰면 번거롭기 때문에 납득하셨으면 좀 외워서 썼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을 선생님이 이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나가는 점을 두 점을 줍니다. 두 점. 그래서 x1, y1이랑 그 다음에 x2, y2라는 점 두 개를 주고 너네들한테 직선 구하세요라고 해요. 되니? 근데 얘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내가 2번으로 해결할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뭐랑 뭐만 알면 된다가 머릿속에 가이드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만 있으면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이야. 이것도 너무 좋은 점을 준 거고 이건 알겠어? 너희들 너무 편안한 점 준 거고 얘도 점이 두 개나 있잖아. 그치? 그럼 나 뭐만 찾으면 되겠구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구나.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작업하시고 그럼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배웠으니까. 됐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걸 편하게 쓰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시켜드릴게요. x좌표, y좌표 쓰세요. 기울기 구할 때는. 됐니? x좌표, y좌표 위아래 순서를 맞춰주세요. 됐니? 그 다음에 빼고 빼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x 증가량이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y 증가량으로 식이 나옵니다. 됐어? 괜찮나요? 이렇게 공식 쓰시면 돼요. 기울기 나왔죠? 지나가는 점은 두 개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돼요. 자, 아까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한 번 더 복습합시다. y에서 무슨 좌표 빼세요? y좌표 빼세요. 뭘로 묶었죠? 기울기로 묶었죠? 한글로 외우세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무슨 좌표 빼세요? x좌표 빼세요. 라임이 나쁘지 않으니까 외우실 때 쓰시면 돼요. y에서 y좌표 빼시고 됐니?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 빼는 거니까 라임이 나쁘지 않다.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요 좌표로 할게요. 요 좌표. y에서 y좌표 뺀다. 이거 여러분들 식으로 외워봐야 못 써먹으니까 한글로 외우라고 그랬지. 뭘로 묶어서? 기울기로 묶어서인데 우리가 기울기 구한 게 x2-x1분의 y2-y1이잖아. 그래서 이게 구해놓은 거 갖다 쓰시고 됐니? 괄호 치고 묶어서 x에서 무슨 좌표 뺀다? x좌표 뺀다. 됐어? 그러니까는 3번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난 뭐만 찾으면 되겠구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구나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외워야 되는 것들의 개수가 어때? 확 줄어들잖아. 맞지? 자, 선생님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연습하죠 뭐. y에서 y좌표 빼시고요. 됐니? 기울기로 뭐해서 묶어서 x에서 x좌표 빼시면 나와요. 나중에 이건 실전에서 보여드릴 건데 두 개 어떤 점을 쓰든 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필수함기라고 하기보다는 알아두면 참 문제 풀 때 편한 거. 얘는 조금 번외라서 따로 여기다 쓸게요. 되니? 요거는 알아두면 편합니다. 알아두면 편해. 됐어요? 뭐냐면 이 식이에요. x절편이 a라고 주고요 우리한테. y절편이 b라고 줬는데 우리가 직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사실 얘는 x절편이니까 이거 좌표로 치면 a, 0이거든. y절편은 0,b고 맞아? 그럼 점 두 개 준 거니까 저렇게 구해도 돼요. 심지어 y절편 있잖아, 그치? 기울기만 구하시면 어렵게 구하진 않는데 됐어?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식이 나오는 애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거야. 됐어? 자,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식을 쓰시면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다 0 넣는 거죠? 그 y에다 0 넣으시면 이거 사라지죠? 그럼 a분의 x가 1이네? 그럼 x는 a 나오죠? y절편은 x에다 0 넣으면 나오는 거죠? 그럼 x에 0 넣으면 얘 사라지네? 그럼 y는 b 됐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시고 거꾸로 이렇게 식이 써 있으면 얘는 x절편이 a겠구나 y절편은 b겠구나 조금 빨리 깨달으시는 것도 어떻다 읽으실 때 편할 거다 되니? 네. 자 그럼 이제 직선 구하는 거 다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합시다. 자 1155번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가이드 간단하게 또 위에다 써놓고 갈게요. 아, 나 직선 그러면 뭐랑 뭐 찾으면 되겠구나. 기울기랑 됐어? 지나가는 한 점 아무거나 찾으면 되겠구나. 됐어?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여러분들 뭔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고요. 아니시면 그냥 식 다 외워야죠. 됐어? 자, 그럼 115번 보겠습니다. 1115번. 1155번. 자, 2점 마이너스 3,1과 그 다음에 5,7을 이은 선분의 어디를 지난대요? 얘네들의 중점을 지난대요. 이거는 점 준 거죠. 한 점 준 거죠. 됐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시래? 기울기가 20이래. 그러니까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준 거지. 이렇게 봐야,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볼 때마다 외우지 마시고. 그럼 중점을 구하면 점이 나오는 거니까 중점 찾아주시면 x좌표 b 더해서 나누기 2하자고 했죠. 중점은. 됐어? 그럼 더하면 2고요. 나누기 2하면 1이네요. y좌표 b, y의 중점은 y좌표 b 더하니까 8이죠. 나누기 2하면 4가 되겠네요. 아, 지나가는 점 1,4, 기울기는 2. 맞아? 어떻게 구해? y에서 y좌표 빼시고요. 됐니?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 빼시면 됩니다. 됐니? 천천히 쓰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입으로 좀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드리면 숫자만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요. 예쁘게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네, 필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거 그냥 보세요. 정말 드물게 등장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드물게 선생님 저 중학교 때요 이렇게 풀었는데요.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고요. 제가 마이너스 3, 저희 중점이 나가니까 여기다가 제가 1,4 대입해서요. 4는 2 플러스 b, b는 그래서 2 해서 저는 이게 편한데요. 이거 편하고 더 빨라요. 빠르다라는 거에는 별로 2를 달지 않겠습니다. 2를 달진 않을게요. 됐니? 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숫자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됐니? 기울기가 문자고 혹은 좌표가 문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확 막혀버려. 그러니까 제발 얄팍하게 보지 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키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알겠지? 혼자 내가 되게 대단한 걸 발견한다는 듯이 저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좀 훨씬 빠르. 난 훨씬 더 잘하. 근데 나중에 계속 심화하면 그때부터 어렵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거. 됐어?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선생님들 가르쳐주시는 거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대로. 내가 한두 번은 이렇게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런 짓을 선생님이 매년 했지 않겠니? 그치? 매년 윈터를 하고 매년 이런 행위를 하는데 매년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고요. 그런 학생들은 매년 중간 난이도 이상은 맨날 틀려요. 그리고 어렵대요. 됐어? 그리고 수포자. 그래서 좀 시키는 게 쟤는 왜 저렇게 시킬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됐어?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감사하지 않을까. 됐어? 네. 넘어갑니다. 1158번인데요. 안 풀 건데 여기 나왔네. 거기 보시면은 자 2,-1을 지나가는 점 준 거죠.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래요. 그죠? 60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건 각도 알려준 겁니다. 우리한테 각도. 이게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특수각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비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특수각 생각하세요. 되니? 특수각 하시면 이거 60도일 때 얘가 뭐였어? 짧은 건 1, 가장 어중뛴 건 루트 3. 맞아? 긴 건 2였죠? 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얼마나?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 60도 즉 루트 3이라는 거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울기엔 탄젠트가 포함이 돼요. 이건 우리가 머지않아 진행하게 된 수학 1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같이 외워놓으세요. 미리미리 두루두루 해놓아야 나중에 편해. 알겠지? 당연해지고. 넘어갑니다. 자, 1159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이 계신답니다. 이거 뭐야? 네. 얘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여기 위에 점이 있다는 건데 그럼 잘라. 한 번에 하지 말고. 알겠어?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외우지 말고 점 두 개 그러면 막 x2 x1분의 y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지나가는 점이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됐니? 근데 봤더니 점은 넘쳐나잖아.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근데 기울기가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걸 계산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x좌표, y좌표 쓰시라고요. 됐니?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쓰시라고요. 괜찮냐? 그래서 걔들을 뭐 하시면? 빼시면 이것이 x의 증가량, 이것이 y의 증가량. 됐어? 그래서 4분의 8이라서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 알려준 거야? 2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럼 기울기 알았고 지나가는 점은 두 개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나는 마이너스 없는 거 그냥 다 쓸래요. 자, y에서 y좌표 빼시고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 빼시면 이렇게 식이 예쁘게 나오죠. 정의까지 해주시면 y는 2x-3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야? a,-7이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죠. 그 다음에 5,b도 이 직선 위에 있대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얘기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은 2a-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b는 10-3 b는 7 이거 좀 쉽네요. 됐어? 넘어가서 자, 1163번입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에 직선 2 k,-2k를 지난답니다. 지난다에 떠넘치고 뭐 대입하라는 거죠. 직선 찾아서. 요런 좀 특이한 케이스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따로 외우시면 조금 편하다. 됐어? 이건 사실은 이거 0, 마이너스 3,0이고 얘는
0, 마이너스 4니까 사실 아까 하듯이 해도 돼요. 아까 하듯이 구하셔도 돼. 됐니? 근데 이제 저게 정도 뭐 어려운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로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쓰라는 거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됐어?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뭐해진다? 좀 편해진다. 수준. 됐죠? 여기에 누가 계신 겁니까? k, 마이너스 2k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k 그게 1이라는 얘기고 나는 분수가 너무 싫으니까 12, 12, 12를 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 12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4k 여기다 12를 곱하시면 플러스 6k 여기다 12를 곱하면 그냥 11 2k가 6이니까 k는 12니까 k는 6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잘 외우시고 쓰는 연습만 좀 잘 해주시면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를 읽다가 보시면 좀 헷갈리는 애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읽다가 보시면 헷갈리는 애들 그런 것들은 다 질문으로 받아서 어떻게 읽는지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식이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넘어가실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히려 쉽게 느껴지고 아 저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치? 넘어가서 네 1168번입니다. 1168번 표정들이 점점 슬퍼지는 게 숙제가 막 늘어나고 있네 이런 표정들인 건가요? 네. 채은이 표정이 좀 이렇게 아련해지고 있어. 이걸 언제 다 이런 표정인데 약간 네. 몇 분이야?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완전 많이는 못 나올 것 같아. 10. 지금 10분이야? 10분이 남은 거야? 10분이야? 10분이요. 10분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10분이 남은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10. 네. 1168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외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험 보기 전에는 겁나게 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외워져 있을 이런 느낌이어야지 무슨 문제를 외우고 풀려고 하시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됐어요? 얘 보시면 알겠지만 점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어디 위에 있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려 이렇게. 그려 상황을 괜찮니? 어렵지 않잖아. 그런 거잖아. 예쁘게 그릴 것도 없고 적당히 A가 1,K고요. 얘는 B니까 K,7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C니까 5,12입니다. 직선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좀 번거롭다. 이거 지워버렸구나. 아까 이게 좀 번거롭죠? 자, 생각하는 거야. 직선에는 뭐가 중요했지? 직선에 중요한 거? 직선에 중요한 거 효정이? 그렇지 기울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굳이 찝자면 지나간 점이지, 그지? 뭐 그 점 중에 x절편, y절편이 더 좋은 거고, 그지? 근데 점은 넘쳐나잖아, 그지? 그럼 다음 뭐 보면 돼? 기울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나 됐어요? 그려놓고 읽으라고.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나 됐어? 뭐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나 다 어때야 되겠어? 같으면 되겠어. 됐어? 괜찮지? 외우는 것보다는 그려서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도형 문제 나왔을 때도 적응을 합니다.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알겠지? 자,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좀 무난하고 만만한 아이죠? 얘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AC의 기울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 구해서 이 기울기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같다? 볼 겁니다. 자, AC 기울기는 아까 기울기 편하게 해서 구하는 거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X좌표, Y좌표 쓰시고요. 됐니? X좌표, Y좌표 쓰시고 빼면 자연스럽게 X 증가량, Y 증가량이 예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됐니? 왜 그런지는 아까 아주 쉬운 점으로 설명드렸었으니까 그런 거 할 때 좀 잘 따라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식의 근본 원리가 어려운 식이 아닌데 그냥 이런 거 굳이 어렵지도 않은데 이런 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경계하고 꼭 암기해야 되는 무슨 영어 나온 수고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됐니? 자, 그럼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X좌표, Y좌표 쓸 거고요. X좌표, Y좌표 써서 또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어떤 놈이라는 거야? 같은 놈이라는 거지.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K-11이랑 K-5랑 곱한 거랑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16이랑 같으면 돼요.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55는 16 넘기시면 K제곱 마이너스 16K 넘어가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0 39? 아이고 플러스 39. 그래서 3이랑 13이랑 마이너스 하시면 K는 뭐거나 3이거나 K는 13이 답이 되는데 뭐 문제가 뭐 있을까? 얘기 더 해볼게. 아 그냥 모든 K의 합이니까 더하면은 16. 뭐 이런 느낌? 1171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로 넘어올 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직선을 배워놓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점과좌표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는 뭘 배우는 중이다? 도형을 배우는 중이다. 됐니? 그러니까 가볍게 뭐는 해주자? 그림은 그리자. 됐어? 막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시간 쓰지 마세요. 그림은 도구니까 일단 가볍게 빠르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제대로 그리시는 거야. 그러면 1171번 A가 마이너스 1,4래요. 난 심지어 이렇게 그려. 이게 막 찍었어. 꾹 찍고 1,4 됐어요? B도 여기 찍어 그냥 꾹 찍고 8,-6 위치 안 맞으면 나중에 맞추면 되지 뭐. 됐어요? 식으로 이렇게 그려. 근데 뭐 되게 열심히 그린 거 아니잖아, 그지? 많이 채워나? 열심히 안 그려도 된다고.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좀 제대로 그려야 될 때도 있지만 당장 문제 해석을 위해서는 좀 가볍게 그려보라고. 상황만 파악하면 되잖아, 그지? C는 0, 마이너스 0, 당.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꼭지점 A를 지나는 여기 지나간대요. 그죠? 그리고 넓이를 몇 등분 한대요? 2등분 한대죠? 줄치시고요. 넓이를 2등분.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중학교 때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은 이 삼각형의 몇 대 몇? 1대 1이 되는 지점을 지나가게 선을 그리시면 넓이가 2등분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도 뭐예요? 같아요. 됐어? 조금 더 심화로 가볼까요? 조금 심화? 심화라고 말하기도 웃기지만 조금 더 심화를 가보시면 이 넓이를 만약에 m 대 요 선이 넓이를 이걸 m 대 n으로 나누신답니다. 됐어요? 비율이 m 대 n이 돼요. 그럼 밑변도 몇 대 몇? m 대 n 되게 나누시면 된다. 중학교 때 이미 다 한 겁니다. 됐어요? 그럼 뭐 나는 넓이를 반토막으로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잘 풀 수 있는데 갑자기 넓이를 3대 2로 내분한다면 멘붕한다? 이건 말이 안 돼야 돼. 알겠어? 똑같은 문제니까. 자 그럼 결론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뭐야 이거지?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그럼 얘랑 무슨 점? 얘랑 중점 지나가면 되겠네. 이런 거라고 그려놓고 있는 거지. 뭐 문제를 그냥 글씨만 읽고 넓이를 2등분을 어떻게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알지? 가볍게 그리세요. 자 그럼 m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m은 자 가운데 중점이니까 x좌표 2개 더한 다음 나누기 2하라고 했죠? 4네요. 이런 것들은 안판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네요.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a랑 m을 지나는 직선과려, 직선과라는 거지, 그치? 그럼 또 생각하는 거죠? 직선과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랑 점이 필요한데, 맞아? 점은 넘쳐나니까 뭐만 찾으면 되겠구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건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자고. 어떤 거는 기울기 주고 지나가는 점 주면 직선 구하는 거 배우고, 점 2개 주면 구하는 거 배우고, x절편 y절편 주면 배우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가이드 잡으라고 알겠지? 나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만 알면 된다. 그럼 그 문제에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게 뭔지만 찾자. 됐어? 자, 그럼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 AM의 기울기. 자, 1,4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4,-2 x좌표 y좌표. 빼고 빼시면 자연스럽게 x 증가량 y 증가량. 마이너스 3분의 6. 기울기는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은 난 이렇게 양수만 있는 점이 편하더라.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세요. 됐니? 기울기로 묶으세요. x에서 역시나 x좌표 빼세요.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됩니다. 끝. (1073번) 안 풀 건데요. 1073번. 요거 그냥 상식이니까 얘들아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죠? 이거 넓이 2등분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아니 혹시 얘들아? 이거 봐봐라. 얘가 이렇게 자르면 2등분인 거 맞지? 이렇게 잘라도 2등분인 거 맞지? 가운데 정확히 잘라서 이렇게 잘라도 2등분인 거 맞지? 이렇게 잘라도 2등분인 거 맞지? 공통적인 특징 느껴지니? 이 점을 지나가게 자르면 다 2등분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 이 점이라 하면 뭐야? 가운데 가운데죠. 밑변의 가운데죠. 됐어요? 높이에서도 가운데가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를 찾아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을 동시에 2등분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요 가운데 되는 지점 찾을 수 있겠지? 그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면 이렇게 동시에 스르륵 지나가면 둘 다 몇 등분? 2등분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원을 2등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원의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중심 지나가게 그리시면 어떻게 했더라도 이런 건 알고 있으시면 편리 됐어? 거기 1174번이 선생님 아까 저기 1171번 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네요. 그죠? 한번 풀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몇 분이야? 난 시간 아직 안 남았어 이제? 22분이요? 그 넘은 거야 나 그러면? 3부 남은 거야? 남은 거야? 아니 남은 건 남았다고 하고 뭐 빨리 끝내달라고 하던가 연수야. 표정은 아니야래. 아니야래. 왠지 하나 더 나갈 것 같았나 봐 연수 표정이 아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1174번까지고요. 네? 네네.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프리 보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4시 15분 시작이고요. 왜? 언제예요? 너 일요일에 일요일에 한 번에 다 해요? 일요일에 하고 또 계속 잡아야죠. 선생님 수업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알겠지? 우리 일요일에 먼저 하자 그래서. 그래서 일요일에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하는데 주말 보강은 약간 스타일을 개별 질문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옆에서 깜짝이야. 핸드폰을 집어들고 그래 정민아.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개별 질문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좀 잘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고 숙제가 다 되셨지만 질문이 남아있는 거 알거든요. 연희야 너 질문을 별로 안 하는 거 같은데 걱정되는 거 기분 탓이니? 그래서 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질문이 많지는 않다. 그게 많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 안 오고 평일에 내가 일찍 할 때도 있잖아. 그치? 그때라도 좀 와. 알겠니? 그때라도 좀 해서 채워넣는 게 보이면 내가 걱정을 좀 덜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정말 질문이 제로인 게 아니라면 참석을 좀 하시고 질문이 좀 많으면 주말이 낫고요. 왜냐면 주말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 정도 계속 질문 옆에서 받아주니까 질문이 좀 양이 있다? 주말에 오시고 질문이 양이 많지는 않은데 애매하다? 이러시면은 평일 보강할 때 오시고 알아. 저기 찬이는 금요일날 가능한 거 알고 있어.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잡아볼게요. 알겠죠? 또 질문이 많지 않으면 선생님 저 몇 번 질문이요라고 카톡 남겨주시면 수업할 때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좀 옆에서 해주든가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그리고 보강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랑 좀 상의 좀 하시고 그렇게 안 올까요?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나오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말하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왜 애를 때려? 채원아. 아니, 저도 맞았는데. 너도 맞다? 저도 맞았어요. 채은이는 선생님이랑 일요일날 하고 어떻게 할지 다시 얘기하자. 아마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근데 몇 시에 끝나 수요일에는? 그러면 밥 먹고 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뒤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근데 그거는 일요일날 확정을 하잖아. 선생님이 아직 나도 이것도 이제 막 스케줄을 막 이렇게 빼고 막 그것도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만드는 거거든. 수업을 선생님이 계속 하니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딱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요일날 가볍게 먼저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확정해서 수요일날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깡민 왜? 일요일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